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북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정달성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거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네, 확장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공식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근데 기공식 하기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기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주민분들 속에서 한 주 내내 화제가 됐었던 네. 내용입니다. 네. 물론 우선은 기공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네. 하는 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주민분들이 참 많았었고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공사가 될까? 의지가 있나? 예. 이렇게 의지가 있나? 라고 네. 하는 의구심의 주민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네. 저희 정치인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광주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광주시장님이실 건데 광주시장님이 너무 희망을 갖다가 안 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주민분들 엄청 많이 화나셨던데요. 네. 아니요. 네네. 어떻게 어쩔 수밖에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네. 그리고 피해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도대체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어쩐 건지 네.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네네. 네. 다행인 것은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유튜브를 보면 그죠? 유튜브를 보면 호남 고속도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이제 도로에 대해서 용봉 IC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호남 고속도로 확장하고 관계없는 요 진월 IC라든지 네네. 다른 IC들 갖다가 쫙 나열해서 용봉 IC가 지금 이 공사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지금 헷갈리게 그렇게 글을 갖다가 써놓으셨거든요. 네네. 용봉 IC 공사 확정된 겁니까? 확정 안 된 겁니까? 우선은 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 자체가 네. 용봉 IC 진입로 개설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용봉 IC만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커져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봉 IC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용봉 IC가 들어있는 구간이 동광주 IC에서부터 광산 IC까지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용봉 IC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편의상 동광주 IC에서 용봉 IC까지 1구간, 그리고 용봉 IC부터 서광주 IC까지 이 구간, 그리고 서광주 IC부터 이제 독림, 산월, 광산 이렇게 해서 3구간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 구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등을 또 시 등을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 구간이 먼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해보니까요. 하는 거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공사하고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언제 공사한지도 모르고 언제 파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프랑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가졌고 거기에 대한 교통 체계를 갖다가 그 지역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이거 한 개도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호남 고속도로 그다음에 용봉 IC 개설할 때도 어떤 사전 대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들을 갖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모든 이 도로 공사가 그러하듯이 공사가 시작되면은 그 공사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교통 혼잡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견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이자 용봉 IC 진입로 개설 이 공사
과정에서도 우선은 공사 시작 전에 좀 가닥 정리할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회 도로에 대한 개설 및 신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북부순환도로가 어쨌든 현재 공사 구간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호남 고속도로를 쭉 보면 비엔날레 인근, 용봉 IC 인근의 도로들에서 이 구간에 지하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용되지 않는 또는 군사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는 전체 주민분들의 어떤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할 걸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을 중간중간에 뚫어놔야 그리고 연결해놔야지 많은 시민분들의 출퇴근길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길에 뭐 이제 일방통행을 갖다가 시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갖다 조금 양해를 받고 덜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를 갖다가 좀 하지 않는 시간을 갖다 뭐 정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도 뭐 다른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도로 개설 공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실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거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한시적인 뭐 일방통행이라던가 또는 골목 우회도로라는 표현으로 최대한 표지판들을 미리미리 잘 안내해 드려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공사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 공사 때문에 이렇게 막힌다냐 이게 아니라 공사 훨씬 전에 예견성 있게 이런 안내들을 아주 친절하게 준비를 해서 시민분들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남고속도로가 이순환도로변이잖아요. 그죠. 이순환도로 위에 북쪽에 있는 한 구간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순환도로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좀 먼 곳으로 가는 그런 어떤 대중교통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출퇴근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분들의 양해를 사전에 좀 요청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리자. 근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 늘린다라고만 하면 시민분들한테 너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순환도로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 좌석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그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좌석버스 등을 운용을 하면서 이제 원거리죠. 아주 먼 거리를 이 좌석버스로 운행을 하고 그리고 좌석버스가 이제 순환도로에서 나오면 다시 일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하고 연계를 시켜서 대중교통을 활용해서라로 출퇴근을 또는 이동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북구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문흥지구라든지 아니면 지산동이라든지 아니면 소태라든지 아니면 봉선지구라든지 그렇죠. 쭉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송정동까지 가는 그다음에 이제 요 시청 앞. 그렇죠. 그거 갖다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요 수안지구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광산 다시 이제 독림 이 순서대로 쭉 돌아오면 한 바퀴를 갖다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돌면은 굉장히 사실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훨씬 더 수월하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런 급행 좌석버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이 고속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고 이 순환도로에서 밖으로 내려오면은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들과 등과 이게 자연스럽게 환승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이제 출퇴근길에 이 교통 혼잡 때문에 자가용 이용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이 정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전부는 아니겠고 이제 일부분 많이 경감되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한 뭐 추가적인 상상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위복의 방법으로 했는데 네. 괜찮으면 네. 계속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네. 제도에 대해서 네. 한번 시범상 해보고 활용도를 높여가도 좋겠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좋다면. 광주시가 2차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네. 그다음에 3차 순환도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2차 순환도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요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2차, 3차 순환도로 모두에 이렇게 좌석버스, 네. 또 급행 좌석버스 이렇게 조금은 도입되는 것도 정말 교통량을 갖다가 분산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봉 IC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용봉 IC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소통을 시키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통팔달을 연결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실은 반쪽만 연결을 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용봉 IC가 전에는 들어오는 데는 있고 나가는 데는 없고. 맞습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나가는 데는 있고 들어오는 데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 용봉 IC가 정상적인 용봉 IC가 됐을 때 복구민들의 많은 어떤 숨통이 좀 튈 거다라는 생각을. 네. 실은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5분 발언 통해서 네. 북구의회 내에서도 한번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좀 이 용봉 IC 진입로 개설 공사가 지지부진할 때였는데요. 네. 실은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도 열지만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물류가 또 열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바로 인근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국제 우리 그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들을 쉽게 오갈 수 있게끔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광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실 관문 역할인데 관문의 접근성은. 관문이 완전히 반쪽짜리라는 게 이게 손님들 불러다 놓고 예의가 아니었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꼭 호남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용봉 IC 개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굉장히 시민들 피해를 갖다가 줄이면서 광주의 미래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발전하고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